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둘이 같은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꽤 다른 이야기예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다고 해도 그 시간 전부를 스스로 움직이고 일상을 유지하며 보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어느 시점부터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일이 늘어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시선이 늘고 있어요. 이걸 건강수명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음식, 유행하는 운동, 새로 나온 영양제. 뭔가 특별한 걸 추가하면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가 먼저 앞서죠. 검색을 하면 할수록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뭘 먼저 해야 할지는 더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조금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대부분 비슷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검색을 하죠. 건강에 좋다는 음식, 장수하는 사람들의 습관, 최신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정 음식이나 영양소에 눈이 가게 돼요. 블루베리가 항산화에 좋다더라. 오메가3가 혈관에 도움이 된다더라. 이 지역 사람들은 이걸 먹어서 오래 산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문제는 이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걸 찾아서 추가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요. 이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없는 게 있으면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 내 몸에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넣어주면 달라지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보충했을 때 몸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건강 수명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냐고 물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추가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충분히 자는 것. 이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사람들은 이걸 지나치고 더 특별한 답을 찾으러 가죠. 하지만 실제로 몸에 영향을 주는 건 화려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들의 누적입니다.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지만 정작 건강 수명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건강 수명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요소들은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수면, 움직임, 식사. 이 세 가지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너무 뻔해서 오히려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뻔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언급된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먼저 수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이 부족하면 피곤한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수면이 단순히 피로 회복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되죠.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도 이게 몇 달, 몇 년 동안 누적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면 부족이 만성 질환과 연결된다는 연구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장면을 떠올리기 쉬운데 건강 수명에 영향을 주는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단순한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얼마나 자주 일어나서 걷는지, 계단을 오를 기회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 올라가는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는 거죠. 격렬한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와 지속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식사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는 것, 과식하지 않는 것, 가공되지 않은 음식 위주로 선택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특정 슈퍼푸드를 찾아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화려한 식단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 건강 수명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결국 이 세 가지는 특별하지 않아서 지나치기 쉽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매일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큽니다. 수면, 움직임, 식사.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건강 수명을 다룬 연구들을 보다 보면 예상 밖의 요소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예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는지, 소속감을 느끼는 커뮤니티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건강 수명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꽤 많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게 몸의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지속되면 몸은 일종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돼요.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염증 반응이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심혈관계에도 부담이 가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어요. 담배를 끊고 식단을 관리하는 것만큼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감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식욕이 불규칙해지고 움직이려는 의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수면, 움직임, 식사가 전부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 정신 건강이 흔들리면 다른 건강 습관들도 함께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의 토대로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해요.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했는지 뭘 먹었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는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지는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방치되고 그만큼 누적된 영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 것과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추가하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만드는 건 매일 반복되는 기본적인 선택들이었죠. 수면, 움직임, 식사, 그리고 관계와 정신 건강까지. 이 요소들은 하나같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나치게 되고 더 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바꿔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해야 건강해질까라는 질문이 먼저였죠.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무엇을 하지 않아야 덜 망가질까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방향이 살짝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선택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뭔가를 더 추가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몸에 부담을 주는 걸 줄이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거든요. 예를 들어 수면 시간을 억지로 늘리려고 애쓰기보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운동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헬스장을 등록하기보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끊어서 줄이는 게 더 지속 가능하죠. 특별한 건강식을 찾아 먹기보다 야식이나 과식을 줄이는 쪽이 몸에는 더 직접적인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실천의 문턱이 낮아져요. 대단한 결심 없이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선택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결국 건강 수명은 한 번의 극적인 변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특별하지 않아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오래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나죠.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본기를 실제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습관의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